저번 방송 중에 한번 간단하게 강의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캔들들을 연결해서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캔들의 이해 완전 기초편에서는 양봉, 음봉, 도지 이 세 개가 전부 다 여기서 길이가 길고 짧으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길이가 짧으면 단봉이고 길면 장대봉이라고 하잖아요. 그 뜻은 길이가 크면 클수록 세기가 더 강하다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지도 마찬가지로 꼬리가 길면 길수록 그 변동폭이 크다, 힘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뤄볼 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하락하던 주가가 멈출 때 바닥이 어딘가 바닥을 잡고 싶다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사실은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어떤 패턴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형태들이 나타났다는 거는 세력의 의도가 담겨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서 이 뒤에 매수세가 더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한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우선 상승 잉태형이라는 거 이거는 뭐죠? 내려오던 주가가 이런 도지라든지 조그만 단봉이 뜨면서 이 중심가 위상을 잡았을 때 나타나는 형태 마찬가지로 상승 장악형은 이 음봉을 양봉이 전체 다 완전히 장악했을 때는 상승 장악형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던 주가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이 중심값을 이 양봉이 잡은 상태죠. 이런 걸 관통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내려오던 주가가 밑에서 그 도지 형태의 어떤 캔들들이 떠서 브레이크가 한번 일시적으로 잡혔다가 다시 그 다음날 양봉이 이 음봉을 다시 다 전부 장악하는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를 보통 샛별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모든 형태의 공통점이란 게 있습니다. 공통점. 공통점은 마지막으로 하락했던 주가의 양봉의 중심값, 이 중심값들을 전부 이후의 양봉들이 잡았다는 겁니다. 양봉이 잡은 겁니다. 보이시죠? 종가로 잡았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씩 봐보자면 일단 상승 잉태형이 나타나는 현상을 대략적으로 보자면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형태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건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내려오던 주가가 크게 음봉이 떨어지고 이 음봉의 중심값 이상을 이렇게 단봉 하나가 잉태한 모습 말 그대로 잉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중심값 이상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런 거를 상승 잉태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상승 장악형이란 걸 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상승해서 올라가던 주가가 다시 내려오고 난 이후에 음봉이 출현을 했는데 이거를 완전히 장악하는 양봉이 완전히 장악한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이 정도의 형태를 상승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후에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통형을 보자면요. 내려오던 주가가 양봉이 이렇게 중심값 이상을 잡은 케이스 이 정도 부분을 볼 수 있겠죠. 혹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런 현상 이 양봉이 내려오다가 음봉의 중심값 이상을 잡는 이런 패턴이 보통 관통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는 샛별형인데요. 내려오던 주가가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고 어떤 이런 도지 형태의 힘겨루기를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 다음에 전체 음봉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하는 형태가 나오는 것을 샛별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정도 부분처럼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내려오던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형태 이런 형태들이 거의 대부분 다 샛별형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상승하던 힘이 멈출 때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부분 올라갔던 주가가 고점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직전 이런 형태겠죠. 아까 전에 하락하던 주가가 하락을 멈출 때 나타나는 이런 상승 반전의 힘이 있는 형태 그리고 이번에는 상승하던 주가가 힘이 멈추고 하락을 예고하는 그런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거의 대부분 반대예요. 이거는 올라가던 주가가 이렇게 중심값을 잡는 음봉이 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올라가던 주가의 중심값 이상을 잡았을 뿐 아니라 완전히 다 장악하는 거를 하락 장악형, 올라가던 주가의 중심값 이상을 장악했을 때는 먹구름형이라고 하고요. 올라가던 주가가 위에서 한번 도지가 출현하고 다시 이렇게 힘이 빠지는, 그리고 앞전에 상승분을 다 반납하게 되는 형태를 석별형이라고 합니다. 차트를 보고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하락 잉태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올라가던 주가가 매도 음봉을 품었다, 잉태했다, 이런 형태, 또 이와 유사한 형태들이 바로 하락 잉태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하락 장악형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던 주가의 양봉을 음봉이 완전히 장악을 한 상태, 이런 것을 하락 장악형이라고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던 주가의 양봉을 음봉이 완전히 다 장악을 한 상태, 이런 것을 하락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먹구름형은 그 상승 반전형에서 관통형과는 반대인 현상인 것이죠. 올라가던 주가의 양봉을 음봉이 출현을 했는데 그 중심값 이상을 잡았을 때 이런 형태를 먹구름형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더 보자면은요, 예를 들면 올라가던 주가의 양봉을 음봉이 출현을 했는데 중심값 이상을 잡은 이런 형태들, 마찬가지로 올라가던 주가의 양봉을 음봉이 출현을 했는데 중심값 이상을 잡은 형태, 이런 거를 먹구름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석별형의 형태를 보자면요, 석별형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유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힘의 원리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해서 봐주실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던 주가가 위에서 한 번 더 도지 형태를 띠면서 힘에 비해서 밀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음봉을 출현했는데 그 봉이 중심값 이상을 잡은 이런 형태들도 일종의 석별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락 장악형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형태가 완전 똑같진 않더라도 예를 들면 뭐 이런 형태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도 석별형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는 먹구름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은 어떤 그런 유사한 패턴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고점에 올라가던 주가가 내려오기 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니까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나씩 차트를 보면서 그런 구간이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실 때, 예를 들면은 이 종목도 올라가던 양봉의 힘을 이 커다란 음봉이 전부 다 장악을 했을 때는 하락 장악형이죠. 그리고 내려오던 주가가 다시 바닥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상승을 해서 이 하락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는 형태가 나왔을 때는 샛별형, 이제 상승으로 반전할 수 있다, 어떤 형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려오던 하락의 음봉을 양봉이 전부 다 장악을 했을 때는 상승 장악형,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서 보시면 되고요. 조금 응용할 때는 예를 들어 내려오던 주가의 이 커다란 음봉을 밑에서 힘겨루기를 여러 차례 하다가 다시 양봉이 장악을 하는, 이것도 일종의 샛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샛별형이라고 응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올라가던 주가의 음봉이 이 양봉의 중심값 이상을 잡았죠. 이거는 이제 먹구름형이라고 봐도 되고, 이 두 개 캔들을 같이 이어서 보면은 전부 하락 장악을 했다 해서 하락 장악형이라도 볼 수 있고요. 다시 연이어서 내려왔는데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보면서 캔들들을 좀 이렇게 이해해 보시는 방법을 자주 해보시다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캔들들을 연결해서 보면은 조금씩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흔히 적산병, 흑산병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양봉이 연속으로 3개가 뜨면 다음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음봉이 3개가 연속으로 떴다라고 하면 다음날도 하락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이것은 이런 형태가 어느 위치에서 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적산병이 주가가 내려오다가 바닥권에서 연속으로 하나, 둘, 3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을 보는 게 맞고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조금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서 이 고점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양봉이 크게 나왔다?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점에서 양봉 3개 연속으로 떴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상승을 막 강하게 양봉을 밀어 올렸을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한 상태에 계속 이렇게 양봉이 뜰 경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럴 때 뜨는 적산병의 형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흑산병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올라가던 주가가 여기서 흑산병이 뜬다고 하면은 당연히 하락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매도의 관점을 보시는 게 맞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많이 이렇게 급등을 한 상태로 가면은 사실 어떤 봉이 출현한다 해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원리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흑산병이 뜬 위치가 고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박스권을 유지하고 가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흑산병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을 잡아볼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만약에 자연스럽게 음봉이 떨어지면서 눌렸을 경우에는 이 앞전에 이 매물대의 상단 부분을 맞고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거는 마냥 나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있던 이 박스권을 완전히 잡고 돌파를 했다가 이렇게 음봉들이 발생을 했죠. 이거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긴 했는데 충분히 눌림목 키를 잡아볼 만한 그런 자리가 맞고요. 물론 이 부분을 손절 잡고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래서 기준폭을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본인이 기준이 짧게 대응을 하느냐 조금 긴 폭을 열어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1차 매수, 2차 매수, 분할 매수, 어떤 그런 관점을 말씀드렸던 이유들도 이렇게 시장에 따라서 변동폭이 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음봉이 계속 연속적으로 음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돌파 후 눌림은 다음에 나올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잡아볼 만한 그런 기회로 보실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돌파를 여기까지 다시 재돌파를 한 겁니다. 이 박스, 이 전체 큰 박스를 다 돌파를 한 것이고, 이 이후에 음봉이 3번 연속 출현을 했는데 눌림목에서 본인의 계획에 따라 그 어떤 손절이라든지 그런 기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잡아서 다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눌림목의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캔들만을 놓고 해석하는 일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기본기를 다져주는 역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을 다 다져가는 데 있어서 천천히 조금씩 한 단계 높여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 준비가 되는 대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